캐나다에서만 존재하는 15가지 금지 사항과 이상한 규칙들. 아이스크림 금지, 티셔츠 착용 금지, 심지어 어린이 자전거 타기 금지까지 캐나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많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다문화 커뮤니티로 유명한 이 나라는 독특한 법규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에 존재하는 15가지 황당한 금지 사항을 소개하겠다. 번호 15. 일요일에 아이스크림 먹기 금지. 캐나다 정부가 아이스크림의 맛을 싫어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말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수도인 오타와에서는 이상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 법에 따르면 주중에는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지만 주말에는 조심해야 한다. 오타와에서는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하다. 당국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도시의 이미지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녹은 아이스크림이 거리를 더럽히고 청소 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도 특정 요일에 아이스크림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규정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평일에는 바빠서 산책할 시간도 없는데 주말에조차 금지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에 항의했지만 이 법은 여전히 시행 중이며 특히 도시의 법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벌금을 물게 된다. 번호 14. 티셔츠를 입고 운전 금지. 캐나다에는 한여름에도 운전자가 절대 티셔츠를 입지 않는 이상한 도시가 있다. 아무리 덥고 불편해도 티셔츠를 입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헬리팩스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반소매나 칼라 없는 셔츠를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헬리팩스 지역 택시 및 리무진 규정 2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유지해야 하며 와이셔츠 또는 군복 스타일의 셔츠를 입어야 하고 칼라와 소매가 있는 상의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바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신발과 양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티셔츠 착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은 많은 운전사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옷을 입고 있어야 하니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규정 덕분에 캐나다의 택시 운전사들은 단정한 이미지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번호 13. 공공장소에서 욕설 금지. 캐나다 거리에서 욕설을 내뱉는 순간 축하한다. 경찰이 즉시 다가와 경고할 것이다.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설령 장난스럽게 한마디 했더라도 가만히 지나갈 수 없다. 누군가가 즉시 다가와 주의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욕설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욕을 하고 싶다면 집에서 마음껏 하길 바란다. 게다가 캐나다 사람들의 억양을 흉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지인들은 대화 중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그만큼 말투와 억양이 독특하다.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조차 캐나다 영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인의 억양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대화 상대는 즉시 말을 끊으려 할 것이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는 문화적 규범과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예의, 존중,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불문율을 잘 알고 있으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오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캐나다 사회의 초석임을 기억하십시오. 12번째, 모르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빤히 쳐다보는 것은 삼가세요. 물건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습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빤히 쳐다보는 행위는 캐나다에서는 매우 무례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지만 모욕감을 느끼면 쉽게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하는 경우라도 불편함과 회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더 심한 경우에는 언쟁이나 심지어 신체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지와 중지를 펴서 만드는 V사인은 일부 국가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캐나다에서는 모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 점을 유의하세요. 현지인이나 경찰관이 이를 지적하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최소 15%의 팁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팁 문화가 없는 싱가포르와 같은 곳에서 오신 분들은 식사 후 팁을 거의 주지 않는 것에 익숙하다면 캐나다에서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식사 비용의 최소 15%를 팁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시선을 피하려면 15% 이상 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팁은 식당 직원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도어맨, 피자, 배달원, 미용사에게도 줘야 합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팁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특히 서비스가 부족했을 경우 팁 문화는 마치 강요된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논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은 당신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애완동물 금지. 뉴브런즈윅 주 프레더릭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어깨에 뱀이나 비단뱀 같은 파충류를 올려놓고 다니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은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더라도 경찰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햄스터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이국적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까다로운 규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설치류와 같은 이색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단순한 허가증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물의 관리와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정한 설치류는 위험한 동물로 간주되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국적인 설치류가 침입종이 되어 생태계를 위협하거나 공중보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뱀이나 설치류 같은 애완동물을 데려올 계획이 있다면 각 지역의 법률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9번째, 정치 및 종교에 대한 논의 금지. 정치와 종교는 흥미로운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정치적 견해를 매우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며 세금, 총기 소유, 마약 합법화 등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논쟁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며 캐나다에서는 외교적이지 않은 태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양한 신앙과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에서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불편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며 타인의 신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8. 단풍나무 제품 비판 금지. 믿기 어렵겠지만 캐나다인들은 눈 위에 단풍 시럽을 부어 굳힌 후 간식처럼 먹거나 단풍을 이용해 술을 만들어 자랑스럽게 마시곤 한다. 사실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 단풍 제품들이 광고만큼 맛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풍나무는 캐나다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풍잎은 18세기부터 프랑스계와 영국계 캐나다인들이 문장과 휘장을 만들 때 사용한 대표적인 상징이다. 특히 붉은 단풍잎은 가을철 강렬한 붉은색으로 물든 숲을 연출하며 캐나다의 자연을 대표하는 강인한 나무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더불어 붉은 단풍잎을 국가 상징에 사용하는 것은 캐나다의 자연과 문화, 전통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와 현지인들이 보이는 과한 애착은 방문객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번호 7. 얼음 채취. 얼음을 수확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캐나다에서는 이 일이 국가의 농업 및 경제에서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매년 봄이 되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그린란드에서 뉴펀들랜드로 떠밀려 오고 이 얼음들은 채취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수확된 얼음은 와인, 보드카, 맥주, 스킨케어 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특히 친환경 제품에 사용되는 얼음의 물이 피부에 좋다고 여겨지며 오세트라는 이러한 자연 자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이 과정은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기관과 여러 단체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번호 6. 하루 안에 4계절을 경험할 수 있음. 캐나다를 방문한다면 항상 다양한 계절에 맞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여름에서 겨울 또는 그 반대로 단 1시간 만에 날씨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기온이 영하 19도에서 영상 22도로 1시간 만에 급격히 상승한 적도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은 1962년 엘버타에서 발생했다. 요즘에는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드물지만 하루 동안 기온이 크게 변하는 것은 여전히 흔한 일이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어제 반바지를 입고 외출했더라도 다음날 눈이 내릴 수도 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매일 아침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번호 5. 어떤 날씨에도 반바지와 반팔 착용. 영하 0도의 기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위를 느끼게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기온이 0도로 올라가면 반바지와 반팔을 입는 사람이 많아진다. 한 캐나다인은 겨울이 너무 길어서 기온이 0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면 비록 땅에 눈이 남아있더라도 공원과 야외 공간은 사람들로 가득 찬다.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런 날씨에 스웨터를 입고 다닐 수도 있지만 캐나다인들은 봄이 오면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을 즐긴다. 추운 날씨에 대한 높은 적응력은 이들의 생활 환경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랭한 기후는 캐나다인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모든 캐나다인이 추위를 잘 견디는 것은 아니다. 건강 상태, 나이,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추위에 대한 내성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추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다. 번호 4. 아이스하키 칭찬 필수. 전 세계적으로 아이스하키는 거칠고 위험한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캐나다인들 앞에서 아이스하키를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들은 외국인이 아이스하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매우 불쾌해한다. 아이스하키는 이 나라의 국민 스포츠이며 국가대표팀의 성과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영광을 안겨준다. 설령 국제 경기에서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이스하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그들을 실망시키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자국의 대표적인 스포츠를 외국인이 폄하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것이고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가 화제에 오른다면 이 스포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나누면 캐나다인들은 더 즐겁게 이야기할 것이다. 세 번째, 삼켜버리는 호수. 캐나다에는 용감한 다이버들조차 감히 도전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이빙하는 순간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곳은 이리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내륙 수로 중 하나이지만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에 5대호의 무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리호는 전 세계 담수 표면의 약 20%를 차지하는 5대호 중 하나입니다. 5대호 중 두 번째로 작지만 일부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곳에 2,500척에 달하는 배가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원들은 277척의 난파선만 발견했지만 미국과 캐나다 양측에서 수중 탐험가들이 계속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리호는 버뮤다 삼각지대보다도 세계 어느 곳보다 난파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폭풍과 예측할 수 없는 파도 변화가 이 호수에서 많은 난파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812년 전쟁 당시 중요한 전쟁터였기 때문에 호수 바닥에 흩어져 있는 침몰한 배 중 일부는 당시의 군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의 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호수 깊숙한 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으며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시도하지만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두 번째, 봉지 우유. 우리는 보통 우유를 병, 종이팩 또는 캔에 담긴 것을 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신선한 우유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포장합니다. 바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말이죠. 캐나다의 많은 지역에서는 우유가 캔이나 종이팩 대신 봉지에 담겨 판매됩니다. 사용하고 싶을 때는 봉지의 한쪽 모서리를 잘라 컵에 붓기만 하면 됩니다. 봉지 우유는 병이나 종이팩보다 공간을 덜 차지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운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는 특히 공간이 제한적인 도시 지역에서 실용적입니다. 또한 봉지 우유는 기존 우유 용기보다 포장재를 덜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단점은 봉지 우유가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봉지 우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낯선 포장 방식입니다. 온타리오나 퀘벡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식료품점에서 큰 봉지 우유 코너를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몇 개 사서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엄한 오로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단 한 곳,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지구 대기와 상호작용하여 전자가 반응하고 빛을 방출할 때 발생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밤하늘에 다양한 색상의 밝은 줄무늬가 생깁니다. 특히 로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로라 관측 장소 중 하나입니다. 광활한 하늘, 적은 구름, 그리고 차가운 기온은 여행자들이 이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즐기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오로라를 직접 본 적이 있다면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한번 보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특별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캐나다로 여행을 가서 직접 오로라를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틀림없이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벨기에로 함께 떠나보세요. 이곳에서는 엄격한 금지 규정들에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벨기에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이상한 것들, 공중 화장실을 찾기 힘들거나 길거리 곳곳에서 거인들을 마주치고 시장이 술잔 속에 물고기를 삼키는 모습을 보는 것 등 벨기에는 독특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나라는 독특한 전통과 신비한 현상들을 쌓아오며 복잡하고 매력적인 문화유산을 형성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직 벨기에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기이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축제부터 흥미로운 음식 문화까지 벨기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번호 15, 공중 화장실이 없다. 벨기에의 번화한 거리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질 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30분 동안 찾아 헤매도 공중 화장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벨기에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나 현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부족한 나라는 벨기에밖에 없습니다. 간혹 화장실을 발견하더라도 소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근처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할 때는 식당이나 카페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손님에게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번호 14. 벨기에 남성. 이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이상적인 남자친구나 완벽한 남편을 찾고 있다면 벨기에로 향하세요. 벨기에는 훌륭한 남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벨기에 남성들은 키가 매우 크며 평균 신장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바로 다음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벨기에 남성들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대부분의 레스토랑과 카페는 오후 6시쯤 문을 닫고 바나 편의점만 영업을 계속합니다. 대신 벨기에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며 대부분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벨기에 남성들이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 13. 높은 이혼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벨기에 남성들은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결혼은 실패로 끝나곤 합니다. 벨기에에서 결혼한 부부의 71%가 결국 이혼합니다. 매년 약 3만 2천 명의 벨기에인이 이혼을 신청합니다. 즉, 이 나라에서 결혼한 커플 중 3분의 1만이 죽을 때까지 함께라는 서약을 지킵니다.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 벨기에의 이혼율 증가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이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벨기에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최근 수십 년간 종교에서 교회의 역할은 감소해왔지만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약화가 벨기에 이혼율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혼율 증가의 원인은 복잡하며 가족 가치관의 변화, 문화, 경제, 사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욕구,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결혼 및 이혼 법률의 변화 등이 이혼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벨기에인들은 이러한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이죠. 번호 12. 맥주의 나라. 맥주를 사랑한다면 벨기에가 바로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백 가지의 수제의 맥주를 맛볼 수 있으며 병맥주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특유의 스타일로 저렴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맥주 회사들을 포함해 2,500개 이상의 맥주 브랜드가 존재하며 120개 이상의 양조장이 쓴맛, 단맛, 신맛 등 다양한 맛의 맥주를 제공합니다. 벨기에 맥주는 그 다양성과 독특한 맛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매년 9월이 되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맥주 축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축제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브뤼셀 중심의 그랑플라스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벨기에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바발로 변신하여 다양한 맥주와 장식품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대규모 맥주 축제에는 벨기에 전역에 약 51개 양조장이 참여하며 400종 이상의 맥주를 선보입니다. 그 중에는 스텔라 아르투아, 시메이, 호가든, 레페 등 유명 브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는 여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맥주 애호가들에게 다양한 맛의 맥주를 시음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벨기에 맥주 문화의 독특함과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풍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은 벨기에의 문화, 특히 맥주 문화와 그 뛰어난 품질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맥주 양조 과정이나 벨기에 맥주만의 차별화된 요소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3일간 이어지는 축제 동안 빈티지 자동차 퍼레이드나 상징적인 맥주 제품 전시 같은 다양한 활기찬 행사들도 진행됩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축제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평소에는 퇴근 후 술집을 잘 찾지 않는 벨기에 남성들도 축제나 특별한 날에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기도 합니다. 번호 11. 3,000개의 성. 아름다운 성 사진을 찍고 싶거나 유럽의 수많은 성들을 저렴하게 방문하고 싶다면 벨기에가 제격입니다. 여기서는 몇 킬로미터마다 성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성들로 유명하며 방문객들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역사적 성과 요새에 놀라곤 합니다. 벨기에는 평방 킬로미터당 성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하루에 5개 이상의 성을 탐방하면서도 그 경험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성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웅장한 건축물까지 다양한 양식을 자랑하는 벨기에 성들은 돌로 지어진 웅장한 외관과 그림 및 조각으로 꾸며진 화려한 내부로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헨트의 흐라벤스틴 성, 브뤼셀의 라켄 성, 아르덴의 부용성 같은 유명한 성들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벨기에의 풍부한 성들은 이 나라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유럽의 문화, 유산 풍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 10 초콜릿 왕국. 단 것을 좋아한다면, 특히 초콜릿이라면 벨기에로 곧장 가보세요. 초콜릿 왕국으로 알려진 이곳은 벨기에 특유의 맛과 전통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벨기에 페이스트리는 독특하고 섬세한 맛으로 유명하며 특히 길거리 가판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와플이 대표적입니다. 수세기 동안 벨기에 초콜릿은 독특한 맛과 전통적인 장인 정신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초콜릿과 벨기에는 별다른 연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초콜릿을 국가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벨기에는 문화적 다양성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특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벨기에 초콜릿은 단맛과 쓴맛,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벨기에 사람들의 성향과도 닮아 있습니다. 벨기에 초콜릿은 이제 스위스의 은행과 시계처럼 국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벨기에는 자국민을 위한 초콜릿과 관광객을 위한 초콜릿을 따로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브뤼셀에서는 중심 광장이나 오줌 싸개 소년 동상 근처에서 기념품으로 초콜릿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번호 9. 동성 결혼. 이 나라는 LGBTQ 개인들에게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이들이 존중받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곳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성애 관계, 트랜스젠더 권리, 그리고 전반적인 LGBTQ 권리는 유럽과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1795년에 비범죄화되었고 2000년에는 국내에서 동성 커플의 법적 파트너십을 인정한 뒤 2003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2006년에는 동성 커플의 입양이 완전히 합법화되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고용, 주거, 공공 및 사적 시설에서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벨기에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LGBTQ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벨기에 사람들이 결혼 평등과 동성 입양을 지지하고 있으며 행복한 삶과 사회적 인정, 존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벨기에는 거주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번호 8. 2명의 산타클로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아이들은 성 니콜라스, 즉 신터클라스와 그가 크리스마스 전에 가져오는 수많은 선물 덕분에 정말 행복해합니다. 이 인물은 두 번째 산타클로스로 여겨지며 그의 조수 블랙 피터는 하룻밤 사이 모든 집을 방문해 한 해 동안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12월 6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원했던 선물을 받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최근 블랙 피터의 캐릭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굴뚝의 그을음 때문에 얼굴이 검게 칠해진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터클라스 전통은 벨기에에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벨기에의 아이들은 2번의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이 비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벨기에에 가자고 조를지도 모르니까요. 번호 7. 다이아몬드 수도. 벨기에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의 수도인 안트베르펜을 방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거래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경제 발전, 풍부한 역사, 인상적인 풍경, 그리고 유명한 패션 산업까지 더해져 안트베르펜은 여행자라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살아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도시입니다. 안트베르펜의 다이아몬드 거래 역사는 14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5세기 이상 이어져 왔습니다. 보석 세공사 로데위크 반 베르케는
최초로 다이아몬드 절단을 개발하고 연마 기술을 발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가루를 이용해 더 정교하고 복잡한 절단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의 동상은 안트베르펜의 다이아몬드 지구 근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스헬더 강을 따라 북해로 직접 연결되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15세기 말부터 안트베르펜의 다이아몬드 거래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00개의 다이아몬드 관련 기업들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호주, 러시아, 캐나다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가 직접 이곳으로 운송됩니다. 안트베르펜은 전세계 원석 다이아몬드의 80%, 가공된 다이아몬드의 50%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다이아몬드도 어쩌면 이곳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번호 6. 전시회. 당신이 공격당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은? 이것은 내가 들어본 전시회 중 가장 충격적인 전시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황당하고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만 벨기에 정부는 이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사회에 큰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많은 고통과 수치심,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무엇이었나, 얼마나 마셨나 같은 질문을 던지며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탓하곤 합니다. 이 전시회는 브뤼셀의 몰렌베이크 지구에서 열렸으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전시된 내용만으로 여성은 어떤 옷을 입었든 항상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옷차림을 이유로 피해자를 탓하는 어이없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전시회에서는 당신이 공격당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은? 이라는 질문 아래 노출이 심한 드레스부터 완전히 가려진 옷까지 18벌의 실제 피해자 옷이 전시되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여성의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피해자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번호 5. 매 사냥 훈련. 모른다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 벨기에의 사냥꾼들은 매를 활용한 사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숙련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무기 대신 맹금을 이용하는 사냥 방법으로 매 사육사들은 매나 독수리를 길러 사냥감을 포획하도록 훈련합니다. 하지만 이 직업은 단순히 사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와 사육사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이 사냥 전통은 자연과 문화유산 간의 연결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를 사육하고 훈련하는 전통은 4,00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퍼졌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4세기와 15세기의 브라반트 공작의 훈련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왈로니아 지역에서 활발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고 현재 많은 매 사육사들은 매를 일상적인 사냥 대신 가족 동반자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 4. 얼음 조각 축제. 이 축제에 한번 참석하면 얼음 조각의 매력에 빠져나오기 싫어질 것입니다. 매년 겨울 브리헤의 역사적인 도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얼음 조각 축제로 끌어모으며 독특하고 환상적인 눈과 얼음 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축제는 11월부터 1월까지 브리헤 시내 중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스테이션 광장에서 열립니다. 매년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열리는 이 축제는 해마다 새로운 영감을 받아 진행됩니다. 어떤 해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다른 해에는 디즈니 캐릭터, 반지의 제왕 등을 주제로 삼습니다. 빛과 조각, 예술이 결합된 작품들은 방문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보통 한 시즌 동안 약 300톤의 얼음과 400톤에 가까운 순수한 눈이 사용되어 이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며 예술가들의 노력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번호 3. 독특한 새해 맞이 풍습. 각 나라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전통과 풍습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벨기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이는 꽤 흥미롭습니다. 1월 1일 벨기에는 풍성한 음식과 고급 와인, 그리고 축제 분위기로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날은 벨기에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여겨지며 춤추는 사람들이 가득한 무대와 북적이는 레스토랑, 배서 모두가 새벽까지 축하를 이어갑니다. 이때 뱅쇼, 따뜻한 와인은 새해의 필수 전통 음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은 라고 불립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전할 새해 소원을 적기 위해 1년 내내 돈을 모아 장식된 종이를 구입합니다. 이 종이에는 금색 체리, 천사, 붉은 장미, 리본으로 감싼 화환 등 다양한 장식이 포함됩니다. 새해 전날 자정이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쓴 소원을 부모님과 보호자 앞에서 낭독합니다. 한편 벨기에 농부들은 특이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키우는 가축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소, 염소, 말, 양, 개, 고양이 등 동물들에게 다가가 한 해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벨기에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보세요. 이곳의 새해 분위기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번호 2. 크라켈링겐 축제의 물고기, 와인. 제랄드 스베르헌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맛있는 마텐타르트로 유명하며 고대와 그 이후의 횃불 퍼레이드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2010년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불축제와 민속 빵 던지기 행사는 겨울의 끝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꼭대기에서 1만 개의 크라켈링겐 또는 마스텔렌 빵을 군중에게 던지며 불빛으로 축제를 밝힙니다. 하지만 시장, 시의원, 시청 관계자들이 이 빵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의식은 16세기 은잔에 담긴 레드 와인을 마시며 그 안에 헤엄치는 작은 생선을 삼키는 것입니다.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마지펜으로 만든 물고기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이 마을의 전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시장은 와인잔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삼키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번호 1. 빈슈 카니발. 벨기에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입니다. 이 카니발은 추운 겨울과 작별하고 봄의 도래를 환영하는 행사로 유럽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민속 축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축제 기간 동안 거리 곳곳은 독특하고 화려한 의상으로 가득 차며 이는 겨울의 끝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분장하고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퍼레이드 경로를 따라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특히 독특한 점은 참가자들이 화려한 의상 외에도 큰 타조, 깃털 모자와 나무 신발을 착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소리에 맞춰 리듬감 있게 뛰며 발을 세차게 구르는 의식을 통해 겨울잠에 빠진 대지를 깨우고 봄을 부릅니다. 동시에 빗자루를 휘둘러 겨울의 추위를 쓸어내는 퍼포먼스도 펼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벨기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들을 탐험하는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역사적인 성부터 매력적인 음식까지 벨기에는 유럽의 독특한 문화와 유산을 탐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항상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이 영상이 벨기에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를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흥미로웠다면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